2020년 5월 28일 목요일 경제신문 읽는 여대생 시작합니다. 1. 기준금리 연 0.5% 내릴 만큼 내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0.50%로 인하했습니다. 지난 3월 0.5%포인트 인하에 사상 최저로 낮췄지만 2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로 제시했습니다. 2. 감염 확산 중요 고비. 수도권 공공시설 다시 2주간 닫는다. 정부가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공공, 다중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를 중심으로 28일 79명까지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17일간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잡히지 않으면 현행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3. 불매운동에 치이고 경영난에 허덕이고 닛산 한국서 철수. 지난해 7월 이후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흔들려온 한국닛산이 결국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닛산은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올해 12월 말부로 한국 시장에서 닛산 및 인피니티 브랜드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철수 이유에 대해선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사업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건전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사에서 내린 최종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대기업 살릴 40조 인공호흡기. 은성수 자금 지원 실기 없어야. 코로나19 사태로 호흡곤란에 빠진 대기업을 살려낼 40조 원짜리 인공호흡기의 전원이 켜졌습니다. 산업은행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동걸 사는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심의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내규, 운용 방안, 채권 발행 한도 등을 검토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최대 40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됩니다. 미국, 독일 등도 비슷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22년 만에 역성장하나. 한국은행 올해 마이너스 0.2% 성장.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으면서 지난달 우리 경제 수출액은 한 해 전보다 25%나 줄었고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도 20%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악화된 수출과 민간 소비 등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석 달 전 2.1%로 한 차례 낮춘 전망치를 또다시 2.3%포인트 대폭 끌어내린 겁니다.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2년 만입니다. 하지만 신냉전 양상으로 치닫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6. 서울시 공원 강행. 대한항공 땅 꺼지는 한숨. 연내 2조 원의 자본 확충을 목표로 한 대한항공의 경영 정상화 계획이 서울시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을 보유한 서울 종로구의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결정안을 상정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경복궁 옆 36,642제곱미터 규모의 이 땅은 2008년 대한항공이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알짜부지로 고 조양호 회장이 가장 애착을 가진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7. 자동차 부품 산업 5천억 보증. 내달 26일 동행세일. 정부가 5천억 원 규모의 상생 특별보증을 신설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다음 달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부품 업계 지원에 나선 것은 완성차 공장의 휴업이 길어지면서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완성차 업계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를 위해 출연금을 내는 고통분담만 하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8. 안면 인식 디지털 증표로도 실명 확인. 금융혁신 서비스 4건 지정. 비대면 금융거래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가 내년 5월에 출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발급 저장된 신분증 진위 확인 증명, 계좌 확인 증명, 정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6월 선보입니다. 9. 일본계 반도체 부품사, 한국 생산 움직임 가속화. 최근 일본 반도체 부품 제조사 가운데 한국의 공장을 건설, 현지 생산에 나서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칸토덴카 공업이 한국 공장에서 생산을 개시했으며 타이오 홀딩스도 최근 한국 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 중인 수출 제한 조치 이후 한국에서는 서플라이 체인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제약이 많은 수출에서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 이러한 공급망 재편이 일본계 관련 업계에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 퍼주가 삼성페이 이용자 수 추월. 인크로스 조사. 인크로스가 최근 1년간의 간편결제 앱 이용자 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1위는 토스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월 토스 이용자 수는 2019년 5월 대비 무려 70.5% 증가했으며 작년 7월을 기점으로 삼성페이를 추월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토스의 뒤를 이어 삼성페이가 간편결제 앱 2위를 차지하면서 비금융권 간편결제 앱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BC카드의 페이북은 전체 간편결제 앱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이용자 수를 나타냈습니다. 금융권 간편결제 앱 중에서는 최근 12개월간 부동의 1위입니다. 11. 국민 2명 중 1명은 OTT 본다. 유튜브 비중이 90% 압도.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일명 OTT 이용자가 5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TT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이용자의 91%가 답한 유튜브였습니다. 그 뒤를 네이버 TV, 카카오 TV, 넷플릭스, 아프리카 TV가 이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등의 이용률이 높은 이유로는 무료인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답자의 82.2%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12. 고객에 문자 보낸 마켓컬리, 대응 없는 쿠팡. 코로나19 대응 이렇게 달랐다.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 쿠팡과 마켓컬리의 대응이 확연히 달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확진자 발생 직후 물류센터를 폐쇄하고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고객들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쿠팡은 추가 확진자가 나온 뒤에야 물류센터를 닫은 데다 지금까지 고객들에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3. 중국, 홍콩 보안법 강행에 차이나 펀드 수익 먹구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법제화를 강행한 가운데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충돌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급락하고 중화권 증시 불안정성이 치솟으면서 순자산 7조 원 규모 중국 펀드 수익률에도 먹구름이 꼈습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밤 홍콩 여객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장중 0.7% 급락한 7.1964위안까지 밀렸습니다. 이는 2010년 홍콩 여객시장이 개설된 이래 최저치입니다. 14. 은성수 쌍용차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 곧 결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쌍용차에 대한 금융지원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는 아직 결정할 단계가 아니지만 결정할 시간은 다가왔다며 주채권은행이 판단할 문제지만 우리도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정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 SKC 현대백화점과 SK바이오랜드 지분 매각 논의 중. 현대백화점 그룹이 SK그룹의 화학소재 계열사인 SKC의 자회사 SK바이오랜드 지분 인수에 나섭니다. SK바이오랜드는 28일 공시를 통해
당사의 최대 주주 SKC는 지분 매각을 현대 HCN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의약품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SKC가 지분 27.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선 SK바이오랜드의 매각 가격을 2천억에서 3천억 원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16. 현대중공업그룹 중형 LPG선 세척 1,950억 원 규모 수주.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싱가포르 소재 선사인 EPS 로부터 4만 입방미터급 중형 LPG 운반선 세척 약 1,950억 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두 척의 옵션 계약이 포함되어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됩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길이 180m, 너비 28.7m, 높이 18.7m로 울산 현대 미포 조선에서 건조돼 2022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17. 포스코, 철강 슬래그 활용해 울릉도 바다숲 조성. 포스코는 바다의 날을 맞아 울릉도 앞바다에 철강 슬래그, 인공어초로 만든 바다숲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날 울릉도 남부 남양리 앞바다에 설치된 인공어초는 포스코의 철강 슬래그로 만들어진 트리톤입니다. 포스코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인공어초로 승인받은 트리톤 100기와 트리톤 750개를 활용해 이곳에 0.4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을 만들었습니다. 트리톤 100기는 바다숲 가장자리에 설치돼 해조류가 생장하게 되고 트리톤 블록 750개는 중앙부에 쌓아 어류 서식처 및 산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 은성수 디지털 핀테크 혁신에 자금 집중 공급.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8일 디지털 핀테크 혁신을 촉진하는 산업과 기업으로 자금 공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데이터와 디지털 결제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규제와 제도,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의 원년이 돼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결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 4월 전국 주택 인허가 10.5% 감소. 서울은 26% 증가. 지난달 전국의 주택 인허가 공급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1,884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했습니다. 다만 서울은 4,340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26.1%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건설 실적에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실물 경기 침체가 확대될 경우 주택 인허가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0. 한국 GDP 순위 8위에서 11호. 11년 만에 하락. 27일 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6,421억 달러로 OECD 회원국 및 주요 신흥국 등 38개국 가운데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8년 8위에서 두 계단 하락한 것으로 2018년 각각 9위와 10위였던 캐나다, 러시아가 지난해 한국을 제치고 8위, 9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랬던 한국의 GDP 순위가 지난해 하락한 것은 낮은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탓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성장률은 1.4%로 OECD가 집계한 47개국 가운데 뒤에서 세 번째인 45위에 머물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지난해 0.4%에 그치며 OECD 최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지난해 명목 GDP 1위는 21조 4,277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이었습니다. 명목 GDP란 한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만큼 생산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집계됩니다. 실질 GDP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를 보여준다면 명목 GDP는 한 나라 경제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국가 간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는 명목 지표를 주로 사용합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